아무리 봐도 어려운 미술. 도대체 미술은 왜 이렇게 어렵기만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미술에는 답이 없으니 마음 가는 대로 느끼라고 조언합니다. 그런데 듀샹의 변기 앞에서 도대체 무엇을 느껴야 될까요? 미술가의 배설물이 든 피에로 만초니 캔 작품 앞에서 뭔가 느끼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을 합니다. 그럼 알지 못하면 볼 수 없는 건가요? 우리는 분명히 교육을 받았고 게다가 시력도 정상인데 정말 몰라서 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마음 가는 대로 느껴라. 아는 만큼 보인다. 미술에 대한 이런 말들은 맞기도 틀리기도 합니다. 미술을 큰 부담 없이 즐기는 것이 목적이라면 마음 가는 대로 느끼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개인적인 느낌만으로는 미술 작품과 충분히 소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작품을 해석할 수 있다는 위험도 있습니다. 감정으로 접근하다 무언가 부족함과 답답함을 느끼면 책이나 작품 설명으로부터 도움을 받습니다. 설명을 듣고 나면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마침내 보이게 되고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같은 그림인데 설명을 듣고 나니 달라 보이고 심지어 이해까지 되니 말입니다. 왜 설명 전에는 보이지 않고 설명을 들으니 그제서야 작품이 보이는 것일까요? 우리는 실제로 작품 앞에서 작품을 충분히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머릿속에서는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집니다. 작가의 의도는 무엇인가? 작품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작품은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의 시선은 잠시 작품을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2001년 리자 스미스와 제프리 스미스 교수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합니다. 미술관을 방문한 사람들의 행동을 분석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실험을 진행하면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한 작품에 머무는 관람객들의 시선이 생각보다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관람객들의 시선은 평균적으로 얼마 동안이나 한 작품에 머물렀을까요? 연구자들의 통계에 따르면 관람객들은 평균적으로 17초 한 작품 앞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작품 옆에 붙은 명제표 읽는 시간도 포함되어 있으니 실제 감상 시간은 10초 남짓에 불과합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감상자들은 과연 무엇을 보았을까요? 이 실험은 우리가 작품을 충분히 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반증해 줍니다. 하나의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알지 못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보지 않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감상자들이 작품 앞에 좀 더 오래 머물며 그 안에 표현된 것들을 찬찬히 관찰한다면 작품의 이미지가 잠시 망막을 스쳐 지났을 때는 미처 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미술에는 답이 없으니 마음 가는 대로 느껴라 하는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감상하면 느끼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상의 한자를 살펴보면 보고 식별하고 판단하다는 뜻의 감, 그리고 상주고 즐긴다는 뜻의 상이 합쳐진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감상은 작품을 보고 식별하여 그 가치를 즐긴다는 뜻입니다. 감상과 감상하다는 영어 단어 appreciation과 appreciate를 보면 그 뜻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이 단어들의 첫 번째 사전적 의미는 평가하다, 판단하다, 가치를 알다입니다. 다시 말해 평가하고 판단하여 그 가치를 알아내는 행위가 감상입니다. 그렇다면 작품 감상은 미술의 무엇을 판단하고 평가하여 어떻게 그 가치를 알아내는 것일까요? 미술 작품을 미술가의 사유를 담는 그릇이라고 표현한다면 감상은 그 그릇의 형식과 그 안에 담긴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그 가치를 음미하는 행위입니다. 모든 작품은 예외 없이 내용과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작품에 있어서 형식은 미술가가 어떤 매체를 사용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와 관계가 있습니다. 회화나 조각처럼 전통적인 매체가 될 수도 있고 설치나 비디오 등으로 작품이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미술의 역사를 혁명한 막셀 듀샹은 미술가의 선택을 통해 무엇이든 작품이 될 수 있다고 선언했는데요. 이로써 미술가들이 작품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창작할 수 있는 도구들이 무한대로 확장되었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감상자들에게는 더 큰 어려움이 생겨났지만 말입니다. 모든 작품은 필연적으로 내용과 형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미술가들은 형식의 파괴를 시도했지만 그 또한 하나의 형식이 되어 미술의 외연을 넓혀주었습니다. 또 다른 미술가들은 작품에서 내용을 없애버리려고 했지만 내용이 없다는 그것이 또 다른 내용과 의미를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미술 작품의 내용은 그것이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가의 질문으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작품이 필연적으로 가지는 또 다른 요소는 형식입니다. 형식은 작품이 어떻게 제작되었나 하는 질문과 관계를 합니다. 작품의 형식은 미술가가 사용하는 매체나 재료에 관한 것이기도 하고 표현 방법이나 사용하고 있는 기술적인 측면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감상자들은 작품의 형식을 통해 양식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양식은 스타일입니다. 헤어스타일 혹은 패션 스타일처럼 미술에도 스타일, 즉 양식이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각자 다른 스타일을 가지고 있지만 이는 동시대 타인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생긴 것입니다. 미술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관찰되는데 한 시대나 지역에서 비슷한 스타일이 나타납니다. 미술가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스승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미술가로 활동하면서 동시대 미술가들과 교류하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표현의 공통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 양식적 특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미술사를 공부할 때 르네상스, 바로크 등과 같이 양식을 통해 시대를 구분할 수 있는 것도 시대가 달라지면서 미술의 표현 방식도 함께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미술의 양식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